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11월 23일자에 전 국정원 간부들이 모임이 시청 앞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죠. 그래서 국민대 토론회,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게 국민대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이정훈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죠,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토론문의 제목은 국정원법 개정 공론화위원회 감사원의 국정원 직무감사를 실시케 하라. 인식이 정책을 만들기 때문 탈핵 정책의 불법성 표출에서 배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정훈 기자가 토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토론문은 제2발제자인 재성호 교수의 글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겁니다. 그 제2발제, 재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글은 현행 대공수사권 유지의 당위성 및 경찰 이관시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찰은 단순 치안을 하는 행정경찰과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로 양분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은 기소를 전제로 하기에 소속은 경찰이지만 검찰의 통제를 받습니다. 미국의 FBI는 아예 기소권을 갖는 법무부에 소속된 사법경찰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자국 영토에서만 가능하니 FBI는 국내 수사 정보기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CIA입니다. CIA는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OSS 전략정보국을 모델로 전후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적과의 싸움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미국은 50개 국가로 구성된 작은 유엔입니다. 연방군 같은 연방정부 조직은 연방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를 지키며 주의 비상사태 등에 개입하는 것은 주방위군입니다. 연방군은 미국 내 문제에 출동하지 못합니다. 같은 이유로 FBI는 미국 내에서 정보를 할 수 있지만 CIA는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FBI는 국내 정보, CIA는 국외 정보기관이라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작은 유엔은 미국적 특성이 국내 국외 정보기관을 분리시켰습니다. 미국이 MI5, MI6로 국내 국외 정보기관을 따로 운영하게 된 것은 그들의 역사 때문입니다. 영국 내 정보와 수사는 MI5, 시큐리티 서비스로 합니다. 경찰과 별도로 군사정보기관이 국내 정보기관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국외전쟁에 참전한 영국은 국외 군사 정보를 위해 MI6, Secret Intelligence Service를 창설했고, 이것이 국외 정보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스라엘 등은 이러한 이에 따라 국내 국외로 정보기관을 구분했고, 그러나 국내 국외 정보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는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냉전기 우리는 미국, 일본, 대조총련 정부와 공작을 제외하고는 국외 정보를 할 것이 없었습니다. 밀과 유대 강화도 결국은 대공대복을 위한 것이었고, 미국은 이념적으로 동맹국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에는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대북 공작과 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활동하던 우리의 국외 정보는 대부분 대북으로 귀결됩니다. 테러와 위조달러, 마약으로 구성된 대테러도 북한발이 대부분입니다. 경제정보는 왜 국정을 해야 하는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내 국외를 따로 해야 했던 미국은 9.11 테러를 당한 후 DNI를 만들어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 통합을 시도합니다. 통신과 교통혁명으로 세계화 가속화되자 다른 나라들도 국내의 정보 통합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요국이 국내 국외 정보기관을 분리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은 국외, 경찰은 국내 정보를 전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방분권화를 대세로 알고 뒤늦게 헌법에 집어넣어 지방자치를 한 것과 유사합니다. 세계사는 분권화에서 중앙집권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7. 김병기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 대공수사권을 악용해 정적을 탄압했다고 하고 국내 정보를 하는 핵심 도구인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가정보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국가정보기관으로 두면서 국내 정보는 거의 하지 않고 국외 정보만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방국가인 미국과 달라서 국내 정보가 국가정보의 핵심입니다. 김병기 의원 법안은 국정원을 국외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외정보기관이라면 대북 공작에 전념하는 내용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김병기 개정안은 국정원을 대북 공작이 아닌 남북 교류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병기 법안은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적대적 공생을 하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공수사는 약체인 경찰이 전담하게 했으니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함께 추진되면 적대적 공생을 보장해온 대한민국 안보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등한히 해 국정원은 대통령을 위한 국정조율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도처에서 책임 회피를 위한 부처 갈등과 복지 안동이 일어났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활동이 죽으면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는 극성해집니다. 언더 캐비넷이 없이 캐비넷이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대한민국만의 체제가 있는데 김병기 개정안은 이를 흔들고 있습니다. 김병기 안은 심사숙고한 법안이 아니라 대공수사권만 배제한 안일한 법안입니다. 8. 대응책. 지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놓고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의 불법 위법 무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진흥하라는 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탈핵을 하라는 법을 제정해 놓고 탈핵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법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으니 불법, 탈법, 무법인 것입니다. 수원 원장 시절의 국정원은 이미 국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않았는데도 국정원은 법이 규정한 언더 캐비넷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위법성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공론화 때도 1차 브레이크가 걸렸었습니다. 1917년 국민 지지 속에 탈핵 정책을 펼치려고 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를 놓고 공론화를 시도했다가 참패했습니다. 공론화는 무작위로 선발한 국민을 상대로 양측의 전문가가 차례로 설명한 후 찬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선거는 유세를 통해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자기와 공약을 설명하는 것이고, 공론화는 선정된 국민을 상대로 양측에서 교묘하게 자기 논리를 설명한 후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보다 참여한 국민들은 진지해집니다. 김병기 법안을 국회에서 다루기 전에 야당은 공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와 함께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원법 개정을 놓고 무작위로 선발한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찬반 양론을 설명하게 한 후 선택하게 한다면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국정원을 잘 모를 때의 국민은 국정원을 인권 탄압 기관으로 보지만 알고 나면 인권 탄압을 해도 필요한 기관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를 때에는 원전은 위험하니 없애자고 하지만 원전이 가장 싸고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원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생존을 놓고 결정하게 하면 국민은 약간의 부담은 무릅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론화를 해야 김병기 법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 국민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과 함께하는 대공전선이 우리 안보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도 국민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뒤집어지면 서훈과 박지원의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내 정보를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시비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감사원에게 직무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마련했는지를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대공수사와 대북공작을 위해 마련한 국정 내 특수활동비로 썼다면 과연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여당은 대통령 통수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통수권 행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을 해결한 것도 통일을 한 것도 아니니 국가 안보 사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기회를 준 것이니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 특수활동비를 권력 유지비로 쓴 것은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공수사와 대북공작용 특수활동비를 남북 정상회담 비용으로 썼다면 이것도 목적 외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탈핵 정책도 통수권 차원에서 했다고 주장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바로 다루게 하면 무조건 개정이 됩니다. 국정원법 개정을 놓고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한 후 국정원법 개정을 국회에서 다루게 해야 합니다.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몰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날뛰는 세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국전모는 국민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월요일날 이정은 기자의 그 토론문을 제가 보고 또 토론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요. 뭐 좀 약간 국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해외 파트하고 국내 파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다는 것, 국내 파트가 사고를 쳐서 해외 파트의 사기가 꺾어졌다는 그런 지적도 좀 있었고, 다른 나라 첩보기관, 영국의 뭐 MI6라든가 이스라엘 모사드라든가 또는 미국의 CIA, 독일의 첩보기관 뭐 그런 거에 비해서 한 게 무엇이냐, 이 성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막 그런 점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기 의원이 개정안을 낸 국정원법 개정안,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